네, 반갑습니다. 땅엽 윤사 1-1-2 공자, 유교를 창시한 우리 공자님에 대해서 그 사상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자님. 이 공자님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입니다. 하은주의 문화를 종합하여 유교 사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성립했겠죠. 공자는 하은주의 문화를 종합하여 유교 사상을 성립합니다. 그럼 이 공자가 봤을 때 도대체 이 사회 분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혼란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했겠죠. 사상가니까.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한번 목차부터 잡아볼까요? 사회 혼란의 원인, 그리고 혼란의 극복 방안, 이런 목차. 그리고 이 사람은 키워드를 참 많이 말하거든요. 키워드.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인 것, 인. 그리고 예. 얘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의할 때 예.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올라가 볼까요? 세 번째는 정명. 이름을 바로 잡는 것, 명분을 바로 잡는 것, 그걸 정명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덕으로 통치하는 덕치, 뭐 이러한 키워드가 있고, 다섯 번째는 키워드라기보다는 영역이겠죠. 경제 사상에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분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인가 알아보면 끝나겠죠. 자, 목차를 봅시다. 우리 공자님, 유교 사상을 성립하신 분인데, 사회 혼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춘추 시대 때가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뭐 제자박가가 일어나고 주나라의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나라의 왕실의 그 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좀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공자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공자가 봤을 때 사회 혼란의 원인은 적어볼까요? 왜 혼란한가?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통치자의 잘못된 정치이죠. 잘 보십시오.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랍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상가를 의사로 본다면 진단하겠죠. 왜 저렇게 저런 현상,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진단하겠죠. 원인 진단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았던 원인을 따져보니까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통치자의 잘못된 정치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러면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인간다움 말합니다. 인의 실현. 그리고 예, 예의 실천. 인과
인과 예를 어쩌면 솔루션으로 제시했던 거죠. 인과 예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정명, 이름에 따라서 혹은 명분에 따라서 정명을 구현해야 된다. 또한 재화, 지금 마스크 대란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특정 재화의 고른 분배. 다음 주부터 보니까 뭐 주중에 개인당 2개씩 뭐 이렇게 분배한다든지 뭐 비슷하다 보시겠죠. 재화의 고른 분배. 요게 바로 일종의 덕치라는 뭐죠. 덕치. 이 모든 게 덕치입니다. 덕을 가진 군자가 통치하는 게 덕치죠.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앞서 적었던 키워드 인, 예, 정명, 덕치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럼 인은 무엇인가? 요 인은 정말 중요한 단어죠. 공자는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는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일이 관지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인입니다. 인 혹은 설하고도 하는데 하여튼 인이라고 보시겠죠. 그러면 이 인이 무엇인가 적어봅시다. 인은 사랑의 정신이죠. 사랑의 정신. 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을 뜻합니다. 휴머니즘. 휴머니즘을 봐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인데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과 차별. 즉 존, 비, 친, 소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12선악을 분별한 사랑이랍니다. 이게 다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존비친소. 존은 존귀한 거죠. 비는 비천한 겁니다. 높고 낮음이죠. 친은 가까운 겁니다. 혈육, 가족. 소는 먼 사람,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 높고 낮음,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그 구별을 전제로 차별입니다. 즉 분별이 있는 사랑, 러브죠. 뭐 무차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당히 깐깐한 사랑이죠. 그래도 인간다운 사랑을 뜻합니다. 여튼 이 인이란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의 출발은 뭘까? 효와제랍니다. 효도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봐주는 것, 서로 배려해주는 게 제지 않습니까? 형우 제공할 때. 그러면 인의 출발은 효와 제이고, 그러면 인의 실천 방법. 무엇인가? 이거는 충과 서입니다. 충과 서.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거 갖고 문제화되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인은 인간다움이고 인간다운 사랑이죠. 사랑의 정신이고 인간은 사랑한 게 일종의 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별되고 분별된 사랑, 존비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그러면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친기친 장기장입니다. 나의 혈육을 먼저 사랑하는 게 더 당연한 겁니다. 잘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제3세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의 혈육과 나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게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는 그게 더 합당하고 마땅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예를 봅시다. 인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일종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는 얘가 아니면 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절사라는 개념도 있긴 있는데 여튼 얘의 사전적 혹은 유교적 개념은 요겁니다. 요거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규범, 그리고 극기복례랍니다. 극기복례, 극기복례. 여기서 극기복례는 나를 극복하면, 기는 나, 자기를 셀프로 말합니다. 나를 극복하면 회복한다, 얘를.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일종의 외면적인 일종의 그릇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상식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공자가 15세에 지우학이랍니다. 학문의 뜻에, 이건 애자죠. 우자는 뭐뭐에라는 뜻인데,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겁니다. 15세 때. 여러분 몇 살입니까? 자, 30세 때. 잘 알고 있는 내 몸을 세웠다는 거죠. 이립, 뭔가 자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30세 때. 40세는 불혹, 유혹되지 않는다. 쌤이 40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50세. 지천명. 알지자의 하늘의 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60세. 이순입니다. 이순. 귀이자의 순할 신자입니다. 귀가 순해지는 건데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 듣는 겁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것. 70세가 있는데 70세 종심 소 욕 불 유 구 그냥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법도의 어긋남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뭐 성인 문자급 경지이지요. 내가 막 하고 싶은데 해도 법을 어긋남이 없답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그 모든 도덕성이 일치하는 아주 이상적인 단계. 그게 70세. 뭐 나이 먹인다고 다 이래 되는 건 아니지만 여튼 나이에 따라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명사상.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 명분을 바로 잡는 것. 예를 적어볼까요? 군, 신, 자.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라는 게 정명론이죠. 네가 선생이면 아이들을 똑바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성장의 길로 이끌어라. 네가 선생이라면 선생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역할과 행동을 해라. 그게 정면이죠. 정명사상이죠. 네가 학생이냐?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정명입니다. 네가 위정자냐?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국회의원이냐? 뭐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본디 역할을 똑띠 해라. 라고 따지는 게, 접근하는 게 정명사상이겠죠. 자, 덕치입니다. 덕치. 덕치는 덕으로 통치하는 건데, 요거는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정치.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정치. 요 통치자가 좀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 다스려야 함.
통치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도덕적인 본을 먼저 보인 다음에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덕지사상은 통치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지만 그 위에 있는 최상위층의 도덕적인 사람의 어떤 본이 밑으로까지 선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다스리게 된다라는 게 덕치죠. 이상적이죠. 근데 필요는 합니다. 경제사상은 이거는 분배의 형평성,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강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적 인간상이 있는데 동양사상에서는 특히 이상적 인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종파라기보다는 각 학문의 어떤 창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상적 인간을 특히 많이 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적 인간, 유교는 유교의 공자는 군자, 뭐 성인도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군자, 덕을 상당히 갖고 있는 덕을 함양한 이상적 인간을 군자로 할 수 있겠죠. 이분은 수기 이안인입니다. 수기, 나를, 셀프, 나, 닦는 것, 나를 수양하면서 and, 편안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그 뒤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이랑 상당히 결부가 되죠. 그래서 뭐 인의 구현과 대동사회, 실현. 대동사회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대동사회 밑에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대동사회죠. 대동사회.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대동사회. 대동사회는 한번 적어볼게요. 일륜입니다. 일륜. 쭌쭌쭌. 일륜이 구현되고 인재가 등용, 등용,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중용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대동사회죠. 대동사회. 그 주체는 일종의 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살펴봅시다. 우리 공자님의 어떤 사상을 보면 사회 혼란의 원인을 진단을 했죠. 원인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잘못된 정치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회복을 요청합니다. 도덕성의 회복. 이 인의 실현이란 건 일종의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회복. 그러면 인은 사랑의 정신인데 차별적인 사랑이죠. 좀비 친소의 구별에 있는 분별된 사랑이고, 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먼저 사랑하는 게 인의 윤리, 인의 사랑이죠. 그 인을 담고 있는 얘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고, 뭐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명은 이름, 명문에 부합되는 명분에 따라서 자기가 그 역할을 똑띠하는 게 정평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덕치는 통치자가, 군자는 바람이고 백성은 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게 덕치를 또 표현하는 건데, 군자가 싹 가면은 그 벼 위에 바람이 불 때 보면 벼가 싹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덕치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덕치. 통치자가 먼저 인격을 닦아 수양하면은
그 밑에 다스림 맞는 백성은 자연스럽게 교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기이 아닌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 군자가 수기이 아닌하면서 다스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쉽죠? 쉬운데 20분이나 걸렸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